파괴하고 재편하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업이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 속에 광범위하게 스며드는 확산 주기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확산 주기도 보통 평균 25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기가 지금까지 4번은 계속 반복됐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5번째 주기도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우리가 경험했던 버블의 정점이 바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붕괴 및 조정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만일의 주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확산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적어도 20, 30년 동안 이런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돼서 우리의 사회, 경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의 시대, 확산 주기를 지금부터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앞으로 20, 30년 동안 세상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광범위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20, 30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데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나 정부들도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는 국가나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 학계는 학계대로 심지어 개인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20, 30년을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주역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부도 이노베이션 얘기하죠. 정부도 혁신, 우리말로 하면 혁신이라고 번역하니까 혁신 얘기하고 있고 기업도 이노베이션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들, 학교도 다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개인도 뭔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업은 무엇을 하고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좀 그럴싸합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전개될 이런 이노베이션의 확산 주기 속에서 이노베이션이 전개되는 환경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이노베이션을 정의할 때 이노베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합될 때 나타난다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통찰력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환경 속에서 기술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켰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연구소의 리서치의 결과에 의하면 2010년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거의 40조 개의 객체들이 다 지능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뭐냐 지능화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객체들이 각각 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능화를 하려면 객체가 지능화를 하려면 거기에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반도체에 쓰이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장착되면 지능화를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우리 사회,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활용되느냐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005년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지구상에서 생산된 쌀의 톨수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또 그 트랜지스터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원가가 쌀 한 톨을 만들어내는, 재배해서 만들어내는 원가보다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즉 지능화하는 단위가 이제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양식으로 쓰던 쌀의 톨수보다 더 싸고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능화시키고자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지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지금 현재 우리 어디에 녹아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거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휴대폰, 가전제품, 모든 장비에 사실은 거의 모두가 다 지능화되어 있는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RFID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신문에서 보셨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지능화되어 있는 장치들이죠. 그런 RFID 칩들이, 태그들이 제품의 마늘에 접목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물건들이 다 지능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제품이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뭘 뜻하느냐?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만 일단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이 실제로 한국에서 실생활에 접목되기 시작한 게 1996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인터넷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으로써 인터넷이 검색이 아닌 사회의 경제 환경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불과 지났을 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은행에 예를 입출금 거래들, 대체 거래들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인터넷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율이 인터넷에 접속돼 있겠습니까? 게스 누가 한번 맞춰보시죠. 짐작으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 얼마나 그냥 게스니까. 50% 좋은 게스입니다. 굿 게스.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15%의 인구만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15%만이 인터넷에 접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5%의 인구가 더 접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에서는 물론 50%, 80% 넘고 90%가 돼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로 보면 아직도 20, 30년 동안 전개될 인터넷으로 의한 변화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터넷은 사람을 접속시키는 데 써왔어요. 사람들이 접속하는 데 써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트북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스마트 오브젝트들이 생기게 되면 지능화되어 있는 객체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인터넷은 객체들이 사람과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선 인터넷 이런 기술들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한 인터넷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인터넷이 아니고 사물을 위한 사물에 의한 인터넷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과 물건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매개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도 우리는 세상이 다 커넥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연결돼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모든